자, 이번에는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1차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조사 거부를 중간에 하면서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 5시간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특검에서 어제 2차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어제 안 나갔어요.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자 이제 특검이 그러면 알겠다, 7월 5일 오전 9시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알겠다, 나가겠다 했는데, 또 뭐 기사를 보니까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분, 20분이든 어쨌든 늦더라도 가긴 가겠다. 이게 왜 자꾸 9시 정각에 못 나오는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보면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약간의 이제 거부를 하고 날짜도 계속 연기시키고 뭔가 이제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두 가지로 분석이 돼요. 하나는 기싸움에서 밀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주 작은 거라도 9시, 아니야 10시, 아니야 9시, 그러니까 그럼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줘, 뭐 어떻게든 너네가 짠 프레임대로 가지 않겠다, 이런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구속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늦추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봅시다. 최대한 바깥에 있는 시간을 늘리자, 늘리자. 그런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힘과 영향력은 시간에 반비례하고 네. 지지율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기 가장 최악의 시간이죠. 지금 네. 특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지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좀 시간을 버텨야 된다라는 게 있고, 저는 그것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국힘 내부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힘이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건데, 아무도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놓고 나서지 않을 만큼 네. 내부에서의 권력 구조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깃장을 놓는 걸로 보이지만,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한에 불쌍한 우리 대통령, 이런 정서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국힘 전당대회를 하면은 누가 응답을 하고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국힘의 지도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사인을 주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금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근데 더 큰 건 앞이죠. 어쨌든 본인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지체시키는 게 다른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짜증내잖아요. 아까 장관님 소개해 주신 여론조사에도 보면 부정적인 평가 중에 내란 극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텔레비에 자꾸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점점 더 화를 내는 거고요. 네. 처음에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또 조사받다가 경찰한테는 조사 못 받겠다. 네. 뭐 그러질 않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시간 가지고 다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한 이재명 대통령의 수호천사. 네, 수호천사. 파면 돼서까지도 이렇게 도와주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도 여전히 도와주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란 특검에서 내란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외환죄도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소환조사에서는 외환 의혹을 집중해서 추궁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들이 외환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자 동아일보 일면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V 지시라고 들었다. V는 이제 VIP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내용을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JTBC에서는 뭘 보도를 했냐면, 그러니까 무인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인기를 날렸다라고 하는 의혹을, 북한에 날렸다고 하는 의혹을 갖고 이제 지금 받고 있는데, 무인기 납품 과정의 전반적인 실무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불러서 특검이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연구소가 개발해서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실제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을 가능성에 훨씬 더 이제 맞는 그런 추정의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마이뉴스에서는 뭐라고 단독 보도를 했냐면, 이제 북한에 침투했다가 추락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 그 다음에 뭐 드론사 방첩부대장 서로 주고받은 메일 보고서를 확인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죄와 달리 외환죄는 조금 더 이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보시기에 특검팀에서 이 외환죄까지 좀 캐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캐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면 네. 다른 배를 타기 위해서 뭐든지 다 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네. 핵심적인 주동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증언들과 기록들을 확보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네. 어쨌든 북측하고의 관계가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걸 네.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러니까 시야를 국내로 봐서 이 문제에 대한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게 분명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건 어쨌든 북측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국익 중심으로 이 수사를 엄중하게 진행하되. 이게 무인기를 우리가 니네한테 보냈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네. 어쨌든 되게 안 좋은 관계지 않습니까?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되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특검이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내야 되지만 그 여론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용의 공개나 혹은 그러니까 그걸 규정하는 부분들을 너무 성급하지 않게 하면 좋겠. 이게 언제 북풍입니까, 사실 이게 그 역사 속에 사라졌던 계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맞아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반도의 냉정한 이게 팽팽한 긴장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지 좁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저는. 네. 이 외환죄 범죄 성립, 범죄 구성 요건이 좀 어려워요. 네. 굉장히 무거운 점. 외환죄 그럼 무슨 뭐 갑자기 외환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근데 이게 내란 다음에 나오는 게 외환입니다. 외환의 죄에서 외환 유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한자 말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형 또는 무기예요. 네. 내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단을 열게 하거나 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 또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이건 이제 여적죄고, 네. 이제 이게 이제 외환의 죄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통모 또는 합세, 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를테면 뭐 지금 북한 당국자들이 맞아, 우리 그때 윤석열 정권하고 짜고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진술을 해줄 리는 없는 네. 거고요. 또 우리 여기 이를테면 군 실무자들 입에서 이게 사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영현 국방장관 정도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야, 이거 가서 평양 상공에 뿌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네. 혹시 쟤들이 이제 공격하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전시로 들어가고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네. 있죠. 그래서 이게 입증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이 뭐라고 그럴까? 이 특검의 특성상 네. 기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외환죄로? 특검이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합니다. 원래 국민들의 관심사를 갖고 특별한 특별 검사가 특검이기 때문에 이건 좀 혐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기소를 해요. 네. 그래서 특검 기소하면 무죄율이 좀 높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영현 전 장관은 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걸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추후에 내란죄는 유죄가 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건 외환죄 같은 100%죠. 경우에는 100%인데 알수 이거는 없다. 판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만 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검팀이 이제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이제 받았는데 특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동조자로 분류돼가지고 지금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나머지 뭐 국무회의에 그냥 참석했었던 국무위원들은 그냥 뭐 직권남용 피해자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계엄 선포문에 추후에 사후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특검팀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기자들이 뭐 내란 방조 혐의 뭐 인정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대답 안 하고 그냥 갔다라고 해요.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책임, 법적 처벌 어느 정도까지 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데요. 네. 내란죄 중에 방조는 또 없어요. 아, 내란 방조죄라는 혐의가 제목이 없나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사용 무기 징역. 네. 그다음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에 중요 임무 종사자 뭐 이렇게는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전에 송채 기자가 소개해 주신 한덕수 그 당시 총리의 행위를 이걸 모의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여기에 걸릴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워낙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라 네. 아마 귀신처럼 지금 진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특검에서 입증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미수범은 내란 미수범은 처벌하게 돼 있고 다른 뭐 예비, 업무, 선동, 선전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따로 무슨 방조 이런 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모의에 참여 지휘는 안 했으니까 모의에 참여한 걸 가지고 걸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의 법칙, 물특검은 없다. 나중에 무죄가 날 값을 일단 기소한다. 이 법칙에 따라 기소는 된다. 한덕수 전 총리가 아마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송 기자님 지난 그 대선 때 계속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강행할 이유에 대해서 못 찾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발목 잡힌 게 있을 것이다. 빼도 네. 박도 못한. 이건가요? 아, 저는 이 서명이구나. 이 서명이 그냥 노예 서명일 뿐 아니라 네. 출마에 대한 약속의 서명이 돼버렸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국민도 그렇지만은 공직 사회에서 평생을 가져왔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과정들을 그냥 맞부딪히면서 갔던 거지 않습니까? 될 거라는 희망을 알고 지금 보니까 안 되는 걸 알았어도 이 사람은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네. 쥐고 흔들었을 거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뭐 특검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지난번 한번 국민들에게 심판을 세게 받은 거고 네.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계엄에는 관여 안 했겠지라는 마지막까지 이제 다 무너지게 됨으로써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게 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명징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우실 건 없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거 보면은 자기가 서명을 한 다음에 또 뒤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서명은 했는데 좀 폐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잘 미끄러지는 본인의 사람이 성격을 약간 그러니까 거기 드러나요. 잘 빠져나오는 기름 네. 뭐 장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어이없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못 빠져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어서 그때 인질로 잡혔던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책임 피할 수는 없고요. 이게 본질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이 특검이 왜 이렇게 세게 수사를 하는지 저도 궁금해서 취재원들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특검을 했던 분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특검은 이름을 걸고 한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그 삼성 특검을 조준웅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었고요. 네. 또 박근혜 특검은 박영수 특검. 우리가 뭐 박영수 특검 정도는 기억을 하죠. 맞아요. 또 이제 드루킹 특검은 허익범이라고요. 이번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그건 좀 드루킹 특검이라고 워낙 많이 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분하고 허익범 특검이 그 특검 시절에 무슨 제가 인연이 있어서 한 대여섯 명 같이 강남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식당 입장에서 유명 인사가 온 거예요. 네. 갑자기 이 사장님, 종업원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저 특검님 맞으시죠? 텔레비전에 유명인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갖고 맞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분만 좋은 음식을 따로 한 접시 갖다 주더라고요. 아니 뭐 일행도 같이 줘야지 왜 또 그분만 줘요? 그 참 너무하네. 서운했어요. 그래서 진짜. 네. 우리가 참 그 질투와 그걸 또 혼자 먹더라고요. 좀 그래요? 나는 여러모로 좀 상식적이지 않네. 아무튼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네. 특검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발표로 사실은 평가를 받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아내므로서 물론
그 최종적으로 점수를 받긴 하지만 나중에 설사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건 국민의 공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장면, 이른바 혐의 사실 중에 대부분 아마 기소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 특검도 틀리지 다 않을 겁니다.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조은석 특검 뭐 이런 식으로. 조은석 특검 이렇게 네. 부르죠. 내란 특검 해도 되는데 조은석 특검 이렇게 맞아요. 하죠. 네.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앞서지기 때문에 세게 할 수밖에 저는 없는. 성 기자님이 어느 누구하고까지 식사를 해보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원래 기자란 직업이 누구하고나 밥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 허익범 특검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취재원과 기자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네. 인생과는 많이 다르죠. 하긴 저도 여기 출연하기 전에도 성 기자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약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지금 나머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아니 우리 지금 검증의 칼날을 막 갈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역구 행사만 챙기고 있는 거 좀 뭐 하는 거냐 이러한 불만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뭐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너무 못했다. 야당이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야당이 이렇게 힘 빠진 이유는 뭘까요? 뭐 대선에서 그렇게 참패한 거하고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봐야죠. 네. 왜 졌는지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진 원인을 제거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혁신이 말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혁신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이 가죽을 새로. 네. 근데 우리가 이게 피부를 이렇게 뜯어내고 새 걸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이 쉬워서 혁신이지 혁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번 대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내가 의원직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10명만 나왔다면 그 혁신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근데 누구 있었어요? 제 기억에 한 명도 없었고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제가 그렇게 뭐 가혹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뭔가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는구나. 그래서 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그냥 그보다 있을 수 더 없어요. 심하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어떤 기대치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아무튼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도 이제 정치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되죠. 한 15년 됐나요? 그래서 네.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 또 뭐 반정치주의적 처방,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의원 정수 줄이자, 네. 뭐 세비 깎자 또 뭐 이런 정도 뭐 쓰잘데기 없는 걸 혁신 아니라고. 내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 내려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 때 현역 단체장 국민의힘 소속 전원 100% 물갈이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3년 뒤지만 총선 때 3선 이상 국회의원을 전원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자기 희생, 자기 포함해서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뭐 좀 약간 감동이 있을까 말까. 근데 아무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악당을 퍼붓는 건 아니고.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도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 나가는 걸로 안 나가는 걸 결정하고 전제로 혁신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아마 나가도 당선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빵빵 터지는 그러니까.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추정은 되는데. 지금 성 기자님 그 이야기보다 더 심한 건 욕밖에 없어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맛과 신선함의 차원이 다른 제주 우도 땅콩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땅콩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동글동글하지만 맛은 더욱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껍질도 얇아 껍질째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많습니다.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남 수미 감자와 무한 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지금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약간 차가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 네. 민심이 이렇다 하는 걸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비하하면 큰일 나겠네. 국민의힘의 현 상황. 네. 저는 뭐 청문회 이야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예. 두려움과 무력감이 있는 거고요.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바꾸기에는 너무 여력이나 기대가 없다라는 무력감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찾아들게 돼 있어요. 두렵고 힘 없으면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가서.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배치 다는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겠죠. 뭐 그게 뭐 기본적인 건데, 게다가 예전만큼 청문회가 주목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노무현 대통령 이러면은 청문회 스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중들에게 정치인들이 선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이 딱 집중되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출의 기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그게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그렇죠. 터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도 그냥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의원들도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가치를 가지고 싸웠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잘하시는 분도 물론 일부는 있지만 가치가 아니고 멘트를 만드는데 너무 집중하고 청문회나 이런 공적인 공간 상임위조차도 표현을 날카롭게 하거나 희화화시켜가지고 그게 2차, 3차 재생산되는 걸 염두에 두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기 때문에 네.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자기를 부각시킨다? 뭐 그런 이게 필요성도 사실은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더 큰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네.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지금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무력감이 겁니다. 가장 크다. 저는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가치나 예전 그런 것 같았으면 김윤석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세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겉핥기 정도 하고 뭐 그렇게 끝난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는데 국민의힘 분들 중에 내년 지방선거 때 되면 이재명 정부가 또 잘 못할 테니까 네.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건 뭐 알겠는데 정치라는 게 항상 손님 실수로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진인사 한 다음에 대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 인사를 잘 안 해요. 이게 뭐 답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전에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지만 이준석 대표를 과감하게 당 대표로 뽑았던 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입니다. 또 지난 대선 때 한덕수, 김문수 후보 교체했을 때 이게 무슨 짓들이야 하고 바로 잡은 게 또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물러났죠. 이분이 이거 당원들한테 당원 투표를 한번 붙여봅시다라고 의제를 쭉 내놨는데 이거를 조원석 원내대표가 깔아먹게 못하게 했죠, 끝까지. 야, 이거 진짜 최소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를 안 하는구나. 그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뻔히 알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냥 뭐 별로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 이미 충분히 비판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사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됐던 조사 잠깐만 요약을 드리면 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서 네. 일반 국민을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21.3으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국민? 네. 한동훈 11.1, 안철수 10.1, 김용태 7.4, 나경원 5.8.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조사 들어가고 나서 불출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가니까 김문수 후보가 46.7, 한동훈 18.1, 나경원 10.2, 김용태 9.1, 안철수 7.5입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 전체를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친윤으로 김문수, 나경원 이렇게 두 분을 합치면은 27.1이 나오는데 나머지를 반윤 혹은 비윤으로 보자면 28.6으로 미세하지만 더 나왔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니까 친윤이 56.9가 나오고 반윤이 34.7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꾸는 게 그 어려운 선택이기도 해요. 네. 야, 실제로 지지층들의 있으니까. 생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돼 결국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거고 음물 안에 개구리 왕자가 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하하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되게 암울한 상황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다. 네. 좀 또 보시죠. 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당분간 우리 공덕포처에서 네. 국민의힘 얘기는 안 하는. 아, 그래요? 좀 재미가 없나요? 같은 얘기 맨날. 재미가 없다기보다 안타까워서요. 저는 성 기자님 국민의힘 이야기할 때 제일 재미있는
제일 신나 보이십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결과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